왜 우리는 끝이 와서야 달라질까? 시간이 유한함을 느끼는 순간, 끝이 보일 때 달라지는 삶의 태도. 우리는 왜 미루는가? 왜 우리는 중요한 말을 미룰까요? 사과를 미루고, 감사를 미루고, 진심을 미룹니다. 하고 싶은 일도 미루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미룹니다. 언젠가는 하겠지, 다음에 하면 되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현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이 있고 이번 달이 지나도 다음 달이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하지 않아도 다음에 말할 수 있고 지금 만나지 않아도 언젠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은 직장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다르게 보냅니다. 이별을 예감한 연인은 함께하는 시간을 다르게 느낍니다. 부모의 건강이 나빠지면 전화 한 통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끝이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을 봅니다. 이 영상은 죽음 자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끝을 자각하는 순간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봅니다. 왜 사람은 끝이 보일 때 태도가 달라질까요? 시간이 유한하다고 느껴질 때 무엇이 바뀔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삶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끝이 보이지 않을 때의 삶.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끝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직장 생활은 계속될 것 같고, 관계는 영원할 것 같고, 건강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것이고, 다음 주도 이번 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시간 지각의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먼 미래는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10년 뒤, 20년 뒤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과대평가합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믿습니다. 심리적 거리감도 작용합니다. 지금 당장 닥친 문제는 급박하게 느껴지지만 언젠가 올 문제는 먼 일처럼 느껴집니다. 은퇴도, 노년도, 이별도 언젠가의 일입니다. 그 언젠가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룹니다. 중요한 대화를 미룹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 자식에게 전하고 싶은 말, 배우자에게 해야 할 사과.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미룹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시작하고 싶었던 일,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느낍니다. 시간은 충분하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삶은 느슨해집니다. 긴장이 없고 절박함이 없고 선명함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끝을 항상 의식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끝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 현재가 당연해집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해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당연해지고, 지금 누리는 것들이 당연해집니다. 당연함은 감사를 지웁니다. 그리고 긴급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뒤로 미룹니다. 이 끝이 보이는 순간. 그런데 어느 날 끝이 보입니다. 한 남성이 있습니다. 58세. 평생 다닌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6개월 뒤면 그의 직장 생활은 끝납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었던 조언을 했습니다. 미뤄뒀던 프로젝트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진심을 나눴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다닌 회사였지만 마지막 6개월을 가장 진지하게 보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있습니다. 65세.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이 유한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그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소한 다툼 때문에 멀어진 사이였습니다. 그 다툼이 이제는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끝이 보이는 순간 사람의 기준은 재정렬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소해지고 미뤄뒀던 것들이 급박해집니다. 언젠가 하려던 일이 지금 해야 할 일로 바뀝니다. 이것은 공포 때문이 아닙니다. 명료함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면 시야가 선명해집니다. 안개가 걷히고 본질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 자식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딸이 집을 떠나면 함께 살 시간은 끝납니다. 그는 딸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툴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냈습니다. 딸도 놀랐지만 귀 기울였습니다. 끝이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미뤘을 것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이야기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니 언젠가는 지금이 되었습니다. 3. 철학적 사유 유한성이 주는 선물. 철학자들은 이 진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짧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충분히 길고 우리에게는 위대한 일을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냅니다. 세네카가 말한 낭비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유한성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쓰고 중요하지 않은 관계에 에너지를 쏟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뒤로 미룹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종종 오해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유한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이렇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각성입니다. 끝을 의식하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하이데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존재와 시간에서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자각할 때 비로소 본래적인 삶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끝을 외면하며 사는 삶은 그들의 삶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좋다니까, 남들처럼 살아가는 삶. 하지만 끝을 직면하면 나의 삶이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답게 사는 것. 끝이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철학적 추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유한성을 자각하는 순간 삶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다르게 느껴집니다. 같은 대화지만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같은 하루지만 다른 의미를 담습니다. 끝은 삶을 압축합니다. 그리고 그 압축 속에서 본질만 남습니다. 4. 왜 우리는 끝을 외면하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끝을 외면할까요? 끝을 생각하면 삶이 선명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끝을 회피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두려움입니다. 끝은 상실을 의미합니다. 끝이 온다는 건 지금 가진 것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건강도, 관계도, 역할도, 시간도. 그래서 끝을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둘째, 통제 상실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끝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불편합니다. 셋째, 부정입니다. 심리학에서 부정은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외면하는 것. 끝이 온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척합니다. 아직 멀었다고, 나한테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익숙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현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은 편안합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끝을 의식하면 변화를 직면해야 합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끝을 외면할수록 삶은 흐릿해집니다. 끝을 부정하면 현재가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진 현재는 감사를 잃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무감각해집니다. 끝을 회피하면 우선순위가 흐려집니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이 섞입니다.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계속 뒤로 밀립니다. 끝을 외면하면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오늘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을 생각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을 외면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끝을 외면하면 삶이 지나갑니다.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기회가 사라지고 후회만 남습니다. 끝이 보일 때 달라지는 5가지. 끝을 자각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말이 정직해집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말을 포장합니다. 돌려 말하고, 애둘러 말하고, 나중에 말하겠다고 미룹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면 말이 직접적으로 바뀝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유학을 떠나기 전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 끝이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끝을 의식하면 가식이 사라집니다. 진심만 남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 해야 했던 말을 합니다. 사과도 감사도 사랑도 더 이상 미루지 않습니다. 둘째,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끊기가 애매하니까. 하지만 끝이 보이면 관계가 재정렬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 형식적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건강 문제로 일을 줄여야 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니 만나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것을. 끝을 의식하면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많이 만나는 것보다 깊이 만나는 게 중요해집니다. 셋째, 선택이 선명해집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유부단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시도하고 나중에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면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55세. 그녀는 평생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미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있고 수입도 필요하고 시작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계산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일을 줄이고 미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끝이 보이니 선택이 쉬워진 것입니다. 끝을 의식하면 언젠가가 사라집니다. 지금 하거나 포기하거나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넷째, 시간이 귀해집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시간은 저렴합니다. 오늘 낭비해도 내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면 시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한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아무렇게나 쓸 수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게 아까워집니다. 퇴직을 앞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회식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퇴직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습니다. 끝을 의식하면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남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시간표로 삽니다. 다섯째, 후회가 줄어듭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후회를 쌓아갑니다. 하지 못한 일, 하지 않은 말, 놓친 기회. 언젠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못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끝을 의식하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미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납니다. 끝을 생각하며 산다는 건 후회를 줄이며 산다는 뜻입니다. 6. 노년과 끝의 감각. 중장년이 되면 끝은 더 이상 추상이 아닙니다. 은퇴가 다가옵니다. 직장 생활의 끝입니다. 평생 해온 일이 멈춥니다. 처음에는 상실감이 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들은 깨닫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을.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62세. 은퇴 후 그는 방황했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 독서 모임, 산책.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합니다. 함께 살던 시간의 끝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이 끝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배우자와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막내가 집을 떠난 뒤 그들은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 역할에 집중하다 보니 부부로서의 관계가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작은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요리를 배웠습니다.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끝이 보였지만 그 끝 너머에 새로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떠나보냅니다. 가장 큰 끝입니다. 슬픔이 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어떤 이들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도 언젠가 떠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일로 화내지 않게 됐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에게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끝이 그녀 삶의 재정렬을 가져온 것입니다. 끝은 상실입니다. 하지만 끝은 동시에 재정렬의 기회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끝을 통해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노년은 끝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명하게 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7. 끝은 삶을 선명하게 만드는 경계선. 끝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끝은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끝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을 자각할 때 우리는 더 진지해집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끝을 자각할 때 우리는 더 정직해집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해야 했던 사과를 합니다. 전하고 싶었던 감사를 전합니다. 끝을 자각할 때 우리는 더 나답게 삽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남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시간표로, 남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끝은 삶을 압축합니다. 그 압축 속에서 본질만 남습니다. 사소한 것은 사라지고 중요한 것만 선명해집니다. 철학자들이 말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한성을 자각하라는 것.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 끝 안에서 오늘을 제대로 살라는 것. 끝이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끝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않을 뿐입니다. 끝을 보기 시작할 때 삶이 달라집니다. 더 선명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더 의미 있어집니다. 끝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끝은 삶을 선명하게 만드는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을 제대로 살아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